안녕하세요. 어퍼워스 이시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해외에서 산지 좀 오래되어서 한국어 좀 서툴 수가 있어요. 그 점을 먼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드스토리로 오늘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 이름값을 하고 오라고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제 이름이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시고 만드신 이름인데 원래 제가 이수연은 수연을 거의 다 여성분들은 뭐 이쁜 뭐 이런 이름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수연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받을 수에 넓을 연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받은 만큼 널리 넓히고 와라 이런 할머니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약간 눈높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이런 경험담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04년도에 초등학교 때 중국 광저우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 아버지의 결정이셨고 그래서 엄마랑 오빠랑 저는 뭐 선택권도 없이 그냥 중국에 가서 그때는 그 뜻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에 가면은 중국어랑 영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보내셨는데 그때는 많이 원망을 했죠. 정말 갔는데 정말 한국의 70년대, 60년대를 보는 것 같았고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근데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저를 중국어를 빨리 배우려면 국제학교가 아닌 로컬을 가야 된다 해서 로컬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어요. 정말 딱 갔는데 전교에 오빠랑 저만 딱 한국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나요. 쟤네가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은 저렇게 생겼나 봐. 이 눈빛이 아직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네. 그런 데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6개월 만에 살라고 중국어를 마스터를 거의 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도 왜냐면 인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중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시험을 저는 봐서 그래도 괜찮은 중학교에 갔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어머니의 발빠른 정보와 지식으로 바이링구얼 스쿨이라는 캐나다랑 중국 졸업장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서 홍콩 이공대학교로 2012년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홍콩을 와서 제가 정말 럭키한 거죠. 저까지가 마지막 3년제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4년제 지금 대학 하시고 계실 텐데 저까지가 3년제여서 저는 어떻게 보면 1년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벌었죠. 그래서 1학년 때 대학 갔을 때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그 빡빡한 중국 생활을 이제 홍콩의 자유로운 도시에 와서 방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근데 선배님들이 3년 짧다. 그리고 그동안 너의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 덕분에 1학년 때 안 놀았어요. 솔직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동아리도 많이 하라고 해서 동아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저에게 온 거는 좌절이었어요.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봐야 된대요. 나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쓸 자신도 없었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인터뷰에서 횡설수설하고 말도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정말 쪽팔려서 말도 못했죠,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교환을 가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야. 미국으로 갈 거다 나는. 거길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방적인 문화를 볼 거고 그 자신감을 배워올 거고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올 거다 해서 미국으로 교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 경영학과 여기 지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호텔은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대학 졸업의 필수 조건인 게 인턴십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을 지금 보시다시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3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컨티넨탈
스푼 바이 알람 듀카스라는 미슐랭 투스타라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은 첫 인턴을 솔직히 어파하우스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서 인터뷰가 왔는데 인터뷰도 못해서 거기서 떨어졌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게 인터컨티넨탈인데 준비를 많이 해서 가서 스푼 알람 두카스라는 그런 미슐랭 투스타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저는 깨달았죠. 왜 요식부는 나랑 안 맞는다. 정말 거기서 프렌치 정말 막 푸아그라라든지 이런 거 다 먹어보고 했지만 저는 그 허브의 차이도 모르겠고 맛의 차이도 모르겠고 거기서 저는 느끼고 나는 호텔은 좋지만 식음료 쪽은 아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인턴을 리츠칼튼 홍콩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프론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손님분들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니까 이게 나랑 맞구나 해서 저는 그때 딱 제 진로를 딱 확정을 짓고 졸업을 해서도 어파우스에서도 저는 다른 부서 지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룸 갈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혹시 룸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라도 하고 싶니? No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그 전에 경험을 해봤고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룸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졸업한 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쭉 지금 취업이 돼서 지금까지 디 어파하우스라는 호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파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파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리츠칼튼 하시면 다 아시는 그런 해외적인 브랜드지만 저희는 지금 커가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캐세이 패시픽이라는 정말 유명한 항공사랑 같은 마더 컴퍼니죠. 스와이 패시픽 리미티드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저희는 전 세계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10개도 안 되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중국에서 크고 있고요. 홍콩에는 2개가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라고 하고요. 방도 많지 않습니다. 117개와 그리고 레스토랑 하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호텔이죠. 근데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넘버 1 탑 25 호텔 차이나의 탑 25의 넘버 1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럭셔리 호텔 25가지 중에 저희가 3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호텔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비즈니스 호텔이 있을 수 있고 띵파크 호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틀어가지고 아시아의 25개 호텔 중에 저희가 15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영상이 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디 어파우스 쳐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다른 호텔과 틀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하는 프론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홍콩에 계시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오시고 싶은 분들은 왜 홍콩을 선택을 하는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아주 좋죠. 요즘은 중국 시장이 점점 커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점점 더 중국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중국에 가시면 저처럼 컬처 쇼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매니저급 월봉이 런민비 8,000원밖에 안 되세요. 8,000원이면 홍콩 달러 10,000불? 그거밖에 안 되세요. 그런 것도 처음에 가시면 정말 컬처 쇼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스타벅스나 이런 건 가격은 다 똑같거든요. 거기도 40불 이런데 런민비로 8,000불밖에 월급이 그거밖에 안 나오세요. 근데도 가는 이유가 있다면은 무조건 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외적인 렌트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오퍼튜니티스라는 거기에서 정말 중국의 대기업의 큰 손분들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디딤돌로 중국으로 더 커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호스피탈리티를 얘기하자면은 취업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회가 많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같아도 호텔이 이 완차이 주변만 보셔도 무레이라는 호텔 방금 이제 연지 한 달, 두 달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샌리지스하고 완차이의 그레나이어트 옆쪽으로 이제 하나 또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호펠센터라고 완차이인데 그 옆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듣기로는 호펠센터 2라고 해서 대규모의 호텔이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취업 쪽은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이라이트 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크 오퍼튜니티스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헤드쿼터들이 거의 다 홍콩에 있으세요. 정말 대기업의 헤드쿼터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면은 정말 그 대기업하고 남게 된 이유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테러리즘 그러니까 요즘 막 북한에서 저런 뭐 문제가 많은데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뭐 전쟁이 일어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가 7년을 홍콩에 7년을 살면 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저는 좀 와닿지 않는 말이었지만 뭐 아버지는 네가 부모 돼봐야 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7년을 꾸역꾸역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피탈리티 쪽에 오시고 싶으시면은 무슨 부서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세요? 뭐 주로 무조건 고객 상담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도 되게 많은 부서가 나뉘세요. 그래서 총 레베뉴가 제일 많은 곳은 당연히 문 쪽이고요.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로 유명한 호텔들도 많고요. 그리고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휴먼 리소스, 엔지니어링, 파이낸스 그 다음에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저는 호텔 경영하지 않았는데 호텔의 호자도 모르는데 호텔에 지원을 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세일즈 앤 마케팅 그러니까 제가 what is ADR 이러면 ADR이 뭐야? 알지도 못하지만 굳이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해도 그냥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는 그런 지식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런 호텔에 대한 거는 그냥 호텔에서 직접 배우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서면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오셔가지고 배우시고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호텔 경영이 전공이 아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대충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 예를 들자면은 저는 폴리유에서 이제 Schoo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라는 거를 전공했는데 그게 학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서포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턴십과 취업을 준비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었고 그 부서에서 정말 내가 인턴십을 끝까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그리고 이력서 작성 도와주고 이력서도 한 번 다시 더 내주고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인턴십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꼭 필수 조건이세요. 이거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인턴십 기회가 있다 이러시면은 여름 때 방학이 좀 기시거든요. 조금 고생을 하시고 못 놀아도 인턴십을 꼭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돈은 얼마 안 되세요. 네, 정말 3,000원 받고 했습니다. 저 하루에 100원씩이죠 거의. 그러니까 3,000원 받고 네, 그리고 이게 호텔이 어떻게 보면은 시프트이기 때문에 저 12시, 1시, 새벽 1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때 택시 타고 집 가야 돼요. 택시비로 쓰면은 끝납니다. 네. 근데 돈 벌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인턴십은 무조건 왜냐면 이게 경력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많이 하실 수 있으면은 꼭 많이 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커리어 페어라든지 취업 설명회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리퍼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월 3월에 크게 커리어 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학교 분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많이 추천해. 왜냐면 전 홍콩에 있는 호텔 인사과들이 디렉터에서 매니저급 분들이 오셔서 인재를 뽑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그리고 보통 졸업하시는 기간이 5월달이시죠? 근데 이게 3월달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 정말 20장씩 뽑아서 그냥 돌리세요. 그거는 정말 그러면은 기회가 저도 이때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네, 이때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매년 있을 때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가하실 수 있으면 참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외에서 홍콩으로 오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이제 뭐 여기서 졸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라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매니저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 18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물론 베네핏을 말하자면 제일 제가 손꼽고 싶은 거는 월급이 높다는 거. 월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근데 많이 받는 만큼 그냥 보통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의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많겠죠. 근데 하지만 정말 호텔에 처음 접해서 그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들어가게 되면은 룸부터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 세일즈 마케팅을 돌아다니면서 매니저들과 멘토를 잡고 그 매니저들과 직속으로 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끝났는데 매월 12월 그러니까 연말쯤에 이게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인가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매니지먼트 트레이니로 18개월 조금만 고생하면은 승진은 어떻게 보면 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해도 슈퍼바이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못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사람들 기대를 정말 와우 할 정도면 매니저가 바로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저 레벨까지는 좀 이렇게 개런티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프로시저를 보시면은 물론 다 서류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인터뷰로 조금 이제 걸러내고 왜냐면 매 호텔마다 스타일이 있고 추구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 호텔 스타일과 맞는 직원들을 뽑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인터뷰 매니저랑 인터뷰를 한 번 하고 개인 인터뷰 2차는 이제 디렉터급이나 아니면 제너럴 매니저 총지배인님과 하죠. 그래서 총 한 달에서 3달까지도 걸리시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력서 어디 냈는데 인터뷰도 안 와요. 어떡해요? 긴장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취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졸업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졸업을 먼저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좀 꿈과 희망 아니면은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배운 사자성어인데 지금까지도 너무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무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아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뷰의 핵심이세요. 그 짧은 인터뷰 10분, 20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저희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어, 영어, 뭐 한국어 3가지 언어를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어, 영어, 뭐 광동어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의 특별한 점은 뭐야? 라고 이런 질문을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해드려요. 제 이력서를 보시면은 뭐 awards and certificate 뭐 이런 부분에 제가 그러니까
광저우에 있을 때 글짓기 뭐 대회 이런 거에서 상 받은 거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보임으로 제가 거기다 놓은 거거든요. 나 이만큼 잘난 애야. 약간 좀 더 CV에 좀 화려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걸 넣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중국어를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저는 그거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이라는 상도 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도 이 B군도 중국어 하지만 나는 얘보다 좀 더 특별해 이런 부분을 그런 인터뷰에서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업의 핵심은 자신감인데요. 지금 어쩌면은 저도 느꼈던 건데 인터뷰 막 주변에 친구들 와서 뭐 어디서 오퍼가 왔고 막 이래서 정말 자신감이 많이 다운된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 잃지 않고 그리고 잘 해주시면 그리고 그 기회를 꽉 잡아서 정말 나의 특별한 점 그런 거를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들떠 있을 때 항상 이 말로 저를 잡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지금 인턴도 3개를 했고 그것도 다 좋은 5스타에서 했고 지금도 일을 디어파우스라는 5스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들떠 있고 오늘도 막 아빠한테 자랑하고 아빠 나 오늘은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랑 말을 했어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어 막 이렇게 행복에 막 차 있을 때 아빠가 사람은 항상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너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다음에 불행하지 않다는 그런 불행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너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는 다음에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좌절을 할 수 있을 거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항상 준비를 해라 이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고 막 생각을 하면서 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총량의 법칙이라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판에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예인 한번 보자였어요. 정말 막 주변 보면 나 오늘 누구 보고 왔어, 너 누구 사인 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한번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원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늘 거고 뭐 우연이겠지 하겠지만 그냥 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안 된다, 막 비관적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마 지금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희망을 갖고 일을 찾다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